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역사의 한 조각.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모두가 아는 그 역사 속 사건들. 우리는 같은 역사를 배우고 모를 수가 없는 인물들에 대해 배웁니다. 때로는 주목받지 못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역사 속 가리워진 인물들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그런 우리 역사 속 인물들 중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룩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인물들. 조명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역사의 한 조각을 함께할 아나운서 김예원입니다.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두 눈 감아줘 진주 같은 눈물 한 방울 떨구기 전에 고개를 뒤로 젖히고 파도 소리를 들어보 깊고 푸른 바다 끝없이 너의 발치를 적시는 파도 기지개 켜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분노해봤을 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 아직도 그 시대의 잔재가 우리를 괴롭고 화나게 하는데요. 일제강점기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1910년부터 해방된 1945년까지의 민족순환기입니다. 당시 우리의 국권을 강탈해간 일제는 우리 민족을 탄압했고 이 시절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친 이들이 바로 독립운동가입니다. 놓아줘 다 보내줘 너는 하늘을 나르는 새요 성긴 외로움도 눈물도 바람결에 던져주고 오늘의 역사의 한 조각, 독립운동가 박자혜입니다. 박자혜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주목받지 못하고 알려지지 못한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작은 몸을 숨기고 만조를 기다려 눈물을 버린다 연풍이 불어와 젖은 긴 모두 꺼내
알리는 흔적은 아닐는지 그날과 같은 눈부신 저 햇살이 1895년 12월 경기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아기나인으로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1900년대 당시 궁궐 밖에서는 여성들이 근대 교육을 받으며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었지만 10년간을 궁궐에서 보낸 그는 여전히 궁녀의 신분에 맞는 유교적이고 고리타분할 수 있는 여성관을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가 이러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1910년 일제강점에 의해서였습니다. 1910년 12월 30일 일제는 황실령 제34호로 이왕 직관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국내부 소속 고용원 340명과 원역 326명을 해직시켰고 이로 인해 그도 궁녀 신분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정한 저 하늘이 슬픈 내 마음을 삼킨 것처럼 세찬 빗줄기 떨고 날 적신다 꿈처럼 찬란한 순간 스쳐간 사랑이여 가려다 궁녀 신분을 벗어난 그는 함께 나인 견습생 생활을 한 상국 조화서를 따라 숙명여학교에 입학하고 졸업 후 사립 조산부 양성소에 다녔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교사와 의료인을 제외하고 직조업, 유목, 수놓는 직공, 기생 등 대우가 썩 좋지 못한 직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당시 산파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인식도 여성에게도 괜찮은 편이었기에 그는 간이생리학, 해부학, 간호, 육아 등을 배운 후 조산부 자격증을 얻어 총독부 의원 산부인과에 취업하였습니다. 소중한 내 사랑아 그리움 내 달빛 이리 와서 안겨 깊숙이 밤이 수놓인 작물결 위로 누워 아마 너는 모르지 얼마나 네 빛이 예쁜지 금세 잔뜩 다 반짝이잖니 금세 길을 내어 나를 빛내지 널 만나기 전엔 그저 어두웠지 지륵 같은 바다 밑을 본 적이 있니 일렁이는 얼굴 표정 없는 매일 괜히 흘러갈 뿐 기대 없던 내일 그런 어느 날 내 위로 쏟아지던 그가 간호부로서 근무한 지 3년 이상이 되었을 때 나라 안에서는 독립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고 이는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세운동은 3개월 이상 전개되었고 서울 곳곳의 병원에는 부상자들이 줄을 이었는데 총독부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총독부 의원에는 그를 비롯해 한국인 간호원들은 18명이었고 한국인 남자 의사는 내과의 김용채, 산부인과 김다란 등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환자들과 함께 나라 잃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밤이 수놓인 작물결 위로 누워 아마 너는 모르지 얼마나 네 빛이 예쁜지 금세 잔뜩 더 반짝이잖니 금세 길을 떼어 나를 빛냈지 물기어린 내 고개 들게 해 어김없이 그런 서름을 느끼던 그는
자신도 만세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간호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동맹파업에 참여하자고 주도했고 그와 뜻을 모은 간호사들과 함께 3월 10일 만세운동에 동참하기로 계획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그는 일경에게 체포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총독부 의원장이 간호사들의 만세운동에 책임을 지고 유치소에 추감되어 있던 간호사들의 신병을 인수해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일본인들을 위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병원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예쁜지 금세 잔뜩 더 반짝이 전니 금세 길을 내어 나를 빛내지 무한하게 반짝여 넌 like magic 교환하면 전부 다 잊은 bad things 그런 너를 좋아해 이미 알지 꿈에서도 아른거리는 달빛 어디 한번 물어봐 파도 위에 손 그는 봉천에서 정미소를 경영하던 우은규를 찾아가 국내 정세와 본인의 사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후 북경의 명망 있는 인사에게서 연경대학 편입학을 부탁한다는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는 즉시 봉천을 떠나 북경으로 가 1919년 연경대학 의예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얼마나 네 빛이 예쁜지 금세 잔뜩 더 반짝이 전니 금세 길을 내어 나를 빛내지 골다시도 마지 금세 가를 뿌려 찬란히 밤이 수놓인 잔물개 위에 뿌려 아마 이제 알겠지 얼마나 난 젖을수록 투명해지는 그가 북경에서 생활한 지 약 1년이 지난 1920년 봄 이회영의 부인인 이은숙의 소개로 첫 번째 부인과 별거 후 10년간을 독신으로 지냈던 신채호와 당시 24살이었던 그는 북경에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를 임신한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들과 함께 국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인사동에서 삼파 박자해라는 간판을 내걸고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연경대학에 다닐 때는 여학생 축구부까지 만들 정도로 활달했던 그가 경제적 궁핍함으로 남편과 생이별을 하게 되어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흠뻑 젖어 버리니 뻔한 내 잘못은 이젠 안 보여 그는 당시의 많은 독립운동가 아내들처럼 남편의 독립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보급기지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는데요. 자녀 교육, 가정 경제, 남편의 독립활동 내조 등이 전부 그녀의 몫이었고 일경의 끊임없는 감시와 폭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삼파업은 수요가 많지 않아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고 그는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에게 내 걱정은 마시고 부디 수범 형제 데리고 잘 지내시며 정할 수 없거든 고아원으로 보내시오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한 향기를 품고 그댈 찾을 수 없도록 영원 내 방에 날 가두고 간사하게 큰아들 수범이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면 일경이 책가방을 뒤져 검색을 한 만큼 감시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던 그는 1927년 아들과 함께 드디어 북경에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지낸 그들은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게 되었고
또다시 남편을 두고 국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남편인 신채호가 일경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고 결국 신채호는 1936년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제는 모든 희망이 아주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독립과 남편의 석방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에게 일련의 사건들은 큰 상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1943년 그는 홀로 새방에 살다가 병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교과서 속에 자리 잡아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알리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역사의 한 조각 속에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줄 오늘의 독립운동가는 박자혜였습니다. 보며 갔어. 우리가 우리나라의 일원으로 평화로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신 수많은 분들의 이름 석자를 역사책에 모두 새길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온전히 새길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 저희는 또 다른 역사의 한 조각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서 기다리는지 별빛보다 지금까지 기획 연출의 제작부 장윤희, 기술의 기술부 이명현,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김예원이었습니다. 스스로 피어난 VOH